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중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운영 중인 골프장도 허가 시설이 아닌 임야 상태로 운영되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 지역 주택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각 가정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며 지자체가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난 16일 밤 9시 반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1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전체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정읍시 고부면의 한 농로에서 70대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 관광단지 1호인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광단지 시설 중 현재 골프장만 완공됐는데 골프장 용지 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에 김남우 기자입니다. 전북도 관광단지 1호로 지정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민간 개발자인 신한레저 측은 이곳에 총 1,900억여 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가족호텔, 골프장 등 17개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짓겠다고 약속한 17개 시설 중 골프장만 완공된 상태. 골프장이 완공된 지 1년 5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용지 용도는 여전히 임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9홀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이곳은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되지 않은 채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골프장이라는 거는 조성이 완료가 되면 체육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난 후에 골프장 손님도 받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체육용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지금 영업을 하고 하루에 수천만 원씩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개발자 측은 골프장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용도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시설은 설계를 변경해 내년부터 조성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건부 등록이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준공이 나야지 체육시설로 바뀌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인데 글쎄요 그게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 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 해서 계속 저희가 다 설계사무소하고 영역 발주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남원시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단지 시설 완공 예정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시로 사용을 허용해 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 이게 지금 허가가 난 게 아니고요. 그 임시적으로 지금 사용하게 저희가 이제 임시허가 조건부 임시허가를 해준 거죠. 최대한 좀 다른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임시적 사용으로 지금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1,900억여 원을 투입해 관광문화 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골프장만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드래곤 관광단지. 체육시설 용지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야 상태에서 골프장만 운영되는 동안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전북 지역 주택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 각 가정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며 지자체가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질 특성 등을 반영한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16일 밤 9시 반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1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전체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주민이 경보기 소리를 듣고 불이 난 사실을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정읍시 고부면의 한 농로에서 70대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경운기 바퀴에 허리가 깔려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쯤 정읍 내정산을 오르던 50대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망해봉에서 연지봉 쪽 150m 부근에서 왼쪽 무릎과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헬기를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측에서 김제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전북방송 단독 보도와 관련해 김제시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4일부터 제전위와 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을 상대로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왔고 돈을 준 목적과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전위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된 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려고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관광 분야 대선 공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다른 지역과 전북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국정감사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밝힐 계획인데요. 16일 김윤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는 무주국제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벨트, 지덕원,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리스 관광 거점 육성 등 총 5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문체부가 사전 절차 추진 방식으로 분류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지난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이후 8년이 지난 현재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당 정책 공약집에서 무주의 태권도 사관학교를 건립,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동북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문체부는 또다시 이 사업에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용역 예산 3억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되고 특별법 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 기준과 오염물질 방지 시설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제시 금산면 출신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학수제 위령각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10월 15일 열리는 위령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인 김덕명 장군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9명 등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읍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다음 달 25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 평화의 축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작가 180여 명의 작품 16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정읍국제 아트 페스티벌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개최대회 올해로 2번째를 맞았습니다. 정읍시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상담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정읍시는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나 자격증,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